그래도 중학교 때는, 자제분들이 중학교 때는 그렇게 크게 대입에 대해서 생각이 좀 없으셨을 텐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당장 이제는 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중3까지는 현재 입시 체제랑 거의 흡사하다. 큰 틀에서는. 물론 좀 자잘한 것들은 좀 바뀔 수 있겠지요. 뭐 어떤 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약간 바뀐다든가 요런 어떤 세부적인 건 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또 그 형제나 뭐 남매인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있잖아요. 걔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지금 약간 걱정이 더욱더 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요거는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재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재수 안 시키실 거잖아요. 그럼 걱정할 거 없네, 뭐. 그럼 좋은 것만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입시 체제가 완전히 바뀌면 재수생들이 약간 좀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만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생각보다 고1 애들이 학생 수가 많아요. 학생 수는 지금 고3 애들이 학생 수가 제일 적습니다. 41만 몇천 명. 근데 지금 고2 애들은 좀 많아지고요. 고1 애들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3은 좀 줄어들어요. 지금 중3 자제분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좀 줄어듭니다. 한 45만 명 정도. 근데 1년 선배들 지금 고1 애들은 한 47만 몇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중3 애들이 재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재수해도 큰 틀에서는 똑같잖아요. 걔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걔들이 자제분들이 고3일 때 걔들이 재수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지금 해마다 재수생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입시라는 게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 다르고 해요. 근데 입시 전형을 갖다 보면 대학마다 다 다른데 재수생들은 응시할 수 없는 전형, 고3 애들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노리면 재수생들이 많아도 큰 문제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일단 타이틀은 대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입을 갖다 이해했으면 어떻게 대비를 갖다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가장 대학 가는 게 유리할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의 성향은 여기를 가는 게 좋겠다.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게 좋겠다.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게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바운더리가 넓은 거는 일반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자제분의 성향이 다방면에서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학생이면 오히려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그 유불리가 다 다르다는 거야. 자제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아는 거지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제가 어떤 모범 답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걸 잘 들으시면 그래도 힘들겠지만 많이 그래도 좁혀지지 않나 선택권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럼 좀 더 효과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3 자제분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중3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가 또 있는 학부모님만 좀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중3 학생이 맞이다.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제분 중에 지금 고등학생이 있으면 좀 약간 쉬운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 중3이 맞이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강연을 또 어중간히 할 수밖에 없는데, 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입의 이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거꾸로 가서 그러나? 예. 예. 이게 큰 틀입니다. 큰 틀. 일단 대입을 갖다 보면요, 이해를 갖다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뭐 다 기본적인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신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대학은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신 1등급서부터 9등급, 또 진로 선택 과목은 A서부터 C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근데 가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근데 아무래도 관건은 내신을 잘 맞는 거. 그냥 1이다. 그럼 무조건 가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높은 건 아니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다. 그래서 서울대 직윤을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2명씩 받잖아요. 직윤을. 근데 전교 1등이기 때문에 1등급이다. 그냥 내신 1이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근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일부 고등학교는 전교 1등인데도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교과 전형 말씀을 드렸고요. 정성평가, 내신이 큰 골격이지만 내신 말고도 비교과도 좀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요런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요런 대학들이. 그렇죠? 근데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큰 거고요. 저 정성평가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반영되는 건 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선 4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건이 뭐다? 내신 잘 받는 거. 예. 그 다음에 종합입니다. 종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내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어느 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그 과를 갖다 지원했는데 그 과에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영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많은 대학들이 없어요. 많은 대학들이. 일단 종합전형은 서울대도 없습니다. 서울대도. 학생부 교과전형 직유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종합전형은 서울대도 없어요. 그런데
연대, 고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요.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의학계열 말고는. 그러니까 한양대, 성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중앙대, 뭐 건동홍수 이런 데 다 종합전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서울대 수능 최저 없고요. 연고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가 있습니다. 서성한, 중대, 건동홍수 이런 데는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전형은.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을 갖다 얼마나 잘 쓰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논술 100으로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많은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신이 들어가는데 보통 논술 전형 쓰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4등급 애들이 많이 써요. 4등급 애들이. 뭐 성대나 서강대나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들도 내신이 좋아봤자 3등급이에요. 3등급 대 애들이 쓰거나 주로 4등급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부족해도 논술 전형 쓸 수 있고요. 내신이 아주 안 좋아도 논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럼 논술 100을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대학들이 논술 100입니다. 일단 가장 높은 대학 연대 논술 100입니다. 그렇죠? 이대도 논술 100이에요. 성대도 논술 100입니다. 서강대는 논술 100은 아니지만 논술 100 제가 또 재수생하고 착하게 제가 재수생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은 비교 내신입니다. 서강대. 그래서 근데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도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쓰려면 내신이 4등급 때까지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5등급도 학교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내신이 들어간 학교도 좀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중대라든가 이렇게 서강대라든가 이렇게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아래 대학들은 내신이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실 때는 뭐 논술 몇 프로, 내신 학생부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학교는 기본 점수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그럼 뭘 갖다 보셔야 되냐면 너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만에 못 끝내는데 제가 실은 강사 출신이에요. 수학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예,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대략적인 거 위주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또 이게 약간 깊이 들어가는 것 같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등급 간 격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1등급하고 2등급의 격차는 만약에 2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점을 주는데 2등급은 98점을 주는 거예요. 3등급은 96점을 줍니다. 4등급은 94점을 줍니다. 근데 5등급은 갑자기 84점을 주는 거예요. 10점 차이나 나는 거예요. 근데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평균 50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높은 건 아니에요. 의학계열은 뭐 600대 1, 800대 1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이. 근데 경쟁률이 50대 1 정도만 되더라도 그 내신이 뭐 2점, 3점 이런 것들은 엎을 수 있지만 갑자기 10점 차이 난다는 건 학교에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너 내신이 5등급이야? 우리 학교 힘들 텐데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내신이 들어간 학교인데 논술 전형은 내신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냥 쓰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대학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논술 100을 쓰는 거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 내신이 들어가봤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8등급만 없으면 됩니다. 7등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대학을 골랐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논술 전형도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높진 않아요. 예, 높진 않습니다. 성대 세개 합이 6입니다. 예. 홍대 세개 합이 8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강대 세개 합이 7이에요. 그 정도는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들은 통과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또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는 논술 100인데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논술만 잘 쓰면 연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 장기, 특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대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는 정시예요. 수능으로 가는 거. 예. 보통 이제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3은. 예. 2학기는 성적표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시원서 전형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1학년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나는 정시파야. 엄마, 아유, 쪽팔리게 무슨 수시로 대학을 가, 정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신 관리를 안 합니다.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해요. 예, 대학 잘 못 갑니다. 예, 아니면 엄마, 나 학교 다녀봤자 이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갈래. 남들보다 1년 먼저 갈 수 있어.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검정고시생이 경기도만 올해 7,0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만. 전국이 아니에요. 경기도만입니다. 매년 높아져요. 그래서 자제분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는 학교 그만둘래? 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원장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겁니다. 예. 제 딸도 실은 고등학교 때 제 딸은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지요? 예. 내가 조숙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예. 제 처가 저를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제 큰 애는 지금 30입니다. 예. 괜히 이렇게 사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입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세 개가 수시고요. 요게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물론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은 오히려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그러니까 골 때리는 학교예요. 예. 보통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대는 거꾸로입니다. 교과 전형이 없고 종합 전형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그리고 홍대에도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물론 자제분들이 대학 갈 땐 조금 세부적인 거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는 10과목인가 12과목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고1,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고3 1학기까지 이 5학기 중에서 10과목이면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그 결과 합격선에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동국대인데 1.2 정도 됩니다. 1점이면 한양대도 붙는 거예요. 수능 체제 없는. 근데 동국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형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기가 수월한 대학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학교별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고3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학부모님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할 게 있고, 고1 때 준비할 게 있고, 고2 때 준비할 게 있고, 고3 때 준비할 게 있잖아요. 지금은 대략적인 걸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 여러 페이지 중에서 이제 한 페이지 얘기했습니다. 예. 한 페이지. 자, 요거는 2023년도 4월 27일 발표되고 2025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25학년도 지금 고2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26학년도 지금 고1이에요. 27학년도 지금 중3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것만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직 대입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안만 발표됐어요. 며칠 전에. 지금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전문가랍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부정적으로 뭐 사교육비만 더 들어간다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 5개 A, B, C, D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눈답니다. 5개로 나누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5개는 상대평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매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자제분들은 재수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옆집 애가 중인데 중이면 약간 좀 다독거려 주십시오. 자, 별거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국어는 아주 프리합니다. 문학하고 독서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하작하고 학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입니다. 지금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국어는 큰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수학이죠. 수학은 수학원하고 수학투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가 선택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인문기하과 학생들은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물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택해도 돼요. 문제는 자연계가 문제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자연계는 미적분이나 기하만 인정해 줍니다. 확률과 통계를 갖다 선택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올해도 많은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일단 가장 큰 거는 서강대는 몇 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미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선택하는 어떤 게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는 성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성대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상관없는데 자연계 학생은 수능에서 탐구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탐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25학년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선택을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연계 공대를 갈 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산점을 줍니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애들한테 3% 가산점을 주거나 5% 가산점을 주거나 또 가탐을 선택한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유불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대를 지원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없어집니다. 많은 대학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갈 서울대는 공대는 자연계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는 그렇죠? 근데 많은 대학들이 미적이나 기하를 자연계 학생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지금 중3이신가요? 아유, 중3인데 이렇게 설명회 참석하신 거예요? 모표대학이 어디세요? 모표대학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저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에서 세특이라는 게 뭡니까? 세특이라는 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특에 기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렇게 관심이 많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이고 하니까 목표다 가시는 학생입니다. 목표 높게 잡으세요. 기분 좋죠? 아유,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고요.
요런 것들 뭐, 예, 요거, 뭐, 정치인이 뭐, 지금 정치인 자제가 옛날에 뭐, 민사고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예. 학교 폭력 어떤 거, 이렇게 생활기록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이나 지원해도 약간 감점이 되거나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예. 예. 요거는 고대나 연대, 한양대도 일부 대학 전형이 변경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고대는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서부터는 고대도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어떤 거든지 간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한양대 내년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7학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2 예비 학생들이 2027학년도예요. 학년도로 얘기하면 2027학년도도 약간 지금 바뀌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예. 수도권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이 모집하는 게 이렇게 비율되고요. 지방은 그냥 거의 다 교과 전형을 뽑습니다. 비수도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 없는 대학들 있잖아요. 예. 어머니들이 아 그런 대학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들은 거의 다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그리고 정시 거의 안 뽑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시에 나중에 많이 뽑게 돼요. 왜냐? 수시로 붙었잖아요. 애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인원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2월이 돼서 정시에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들은.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근데 평택은 인구가 줍니까? 오히려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전라도 어느 지역을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1년에 태어나는 학생이 군 단위인데 면도 아니고 군입니다. 군 단위에 100명도 태어나지 않는 군도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 뽑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종합 전형이 좀 많지요. 예. 근데 정시가 지금 옛날보다 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건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인데 이 논술 전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논술학원도 보내야 되고 논술 준비하면 또 이거 내신 관리하기도 힘들고 수능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타고 태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 전형이. 물론 수리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 논술은요. 수학 잘하면 논술도 잘합니다. 근데 인문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국어가 5등급인데 인문 논술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 좀 물론 상관관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 논술 잘 쓰는 애들이 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학교 내신 대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역량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게으른 놈입니다. 그런 애들 중에서는 논술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연 논술, 수리 논술은 수학 성적 좋은 애들이 논술을 잘 씁니다. 왜? 풀이니까.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다른 건 뭐 상경대는 안 보내실 거니까 예, 고대 논술 전형 들어간다는 거. 예. 이것도 뭐 볼 것도 없는데 을지대 한번 보십시오. 을지대는 뭐 다른 게 없고 을지대는 간호가 좀 셉니다. 뭐 의대도 있지만 간호가 좀 셉니다. 을지대 간호 생각보다 셉니다. 예. 뭐 의정부 쪽에도 캠퍼스 있고요. 성남에도 캠퍼스 있고요. 그렇잖아요. 을지대가. 예.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아무튼 고대가 논술 전형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아까 그냥 학폭 가해자 이제 제한이 걸린다. 예. 예. 이대는 아무튼 예. 지원조차 못합니다. 학폭 가해자는. 예. 됐고요. 자, 요거는 뭐 아까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요거
서울대는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이나 기하, 가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학교들은 아닌 거예요. 공대를 가고자 하는데도 확률과 통계, 사탐을 선택해도 공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나 정시에서. 그렇죠? 근데 서울대는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연대 추천형, 교과 전형입니다. 추천형은 예, 면접을 지금 받습니다. 이 면접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 고대는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수능 최저가 다 있어요. 근데 연대는 이게 이제는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은 원래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높진 않아요. 높진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히 보다 이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계약학과 있잖아요. 계약학과. 계약학과라는 거는 뭐냐면 연대를 통해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학과 요런 데들, 요런 것들이 계약학과예요. 삼성하고 계약하거나 하이닉스하고 계약하거나 이런 계약학과 있잖아요. 계약학과는 4년 장학금입니다. 학비 안 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취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계약학과에 관심이 많을 텐데 원래는 이 연대 계약학과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목조거나 자사고에 학생들이 대부분 갔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도 없어요. 합격자들의 내신을 보니까 내신이 낮아요. 뭐가 좌우했냐? 면접이 좌우했습니다. 면접이 당연히 심층 면접이겠지요. 예, 어렵겠지요. 근데 연대마저도 그 계약학과가 이제는 작년까지는 정원외에서 뽑았습니다. 정원외에서 뽑아서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이 관건이었는데 올해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올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뽑고 종합 전형에서 뽑고 논술 전형에서 뽑고 수능 전형에 다 뽑습니다. 바뀐 거예요. 계약학과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일반 고등학교가 불리하지 않게끔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고대 논술반 말씀드렸고요. 한양대 추천형 수능 최저가 올해도 없어요. 내년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제분이 지금 중3이잖아요. 2027학년도잖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다시 없애지 않으면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고대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의 내신 커트라인이 한양대가 높아요. 한양대가 제일 높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한양대보다 어디가 높았죠? 동국대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12과목이나 10과목밖에 안 들어가고 게다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애도 10과목은 1위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관심 없는 건 공부도 안 하고 내신 관리도 안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10과목은 1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커트라인이 1.2도 안 되는 과도 많았습니다. 예, 그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도. 예, 그래서 이게 내신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 예. 서울시립대는 아무래도 시립대니까 아무래도 학종을 좀 확대하고요. 정시를 축소. 서울에 있는 시립대 정도의 레벨의 학교는 점점 정시를 좀 더 늘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시립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예. 많은 거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서울 가기대도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위치도 별로 안 좋잖아요. 저기 원자력병원 저쪽에 왜 태릉 빠져나가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안 가려고 해요. 주변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아파트 들어섰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지금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권도 형성이 되고, 그렇죠? 자제분들 안 갈 겁니다. 예. 예. 요건 좀 조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등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3이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몇 단위를 이수해야 되냐 이건데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머니들께서는 아니 그럼 우리 아이가 고교 학점제인데 이거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으면 졸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졸업 다 시킵니다. 예. 보충 수업을 하거나 이래서 다 졸업을 시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중2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제지요. 예. 낙제면 그걸 어떤 아직 정확히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3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보완을 시켜서라도 졸업을 시킬 겁니다. 아무튼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입니다. 1등급하고 9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제 평가인데 A, B, C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 비중이 점점점 많은 대학들이 높아지고 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에서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학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들어가도 상위 3과목 A만 3개 있으면 하등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간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거 2028학년도는 올해 말에 최종 결정될 수도 있는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요거는 2027학년도 지금 현 중3 학생들 요거 발표된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거 발표된 걸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은 지금 2025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적용되는 게 큰 틀에선 다 적용이 되고 세부적인 거 이런 것들만 일부 바뀔 수 있다. 학교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204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점제로 바뀔 뿐이에요. 예. 근데 192학점이 되게 많죠. 192학점이면. 그렇죠? 이거 대학생은 거의 뭐 8학기잖아요. 4학년까지. 근데 고3은 6학기잖아요. 6학기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려면 191을 하면 6으로 나눠보세요. 그런데다 고3 때는 고3 3학년 2학기 때는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몇 과목 안 배웁니다. 그냥 애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교시부터 6교시, 아니면 어떤 날은 8교시까지. 6교시 또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6교시에서 8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무슨 비교과 활동을 합니까? 그렇죠? 창체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토일에 하라고? 토일에는 놀아야지. 아니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 체제는 그렇다. 예. 저 요거 191을 갖다 6으로 나눠서 하루에 수업이 몇 시간 있는지 한번 이게 192학점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대학 다닐 때 보통 3학점짜리는 일주일에 3시간 들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예. 그래서 인문계학과를 졸업하신 부모님들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자연계 졸업하면요. 실험이라는 게 있죠. 실험. 1학점인데 4시간을 수업 들어야 돼요. 1학점인데. 예. 저는 자연계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실험 때문에 그 1학점인데 보통 3시간 잡혔거든요. 근데 실험이 3시간 만에 안 끝나잖아요. 결과까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좀 졸렵게 강의를 해가지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지금 남은 페이지가 많아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얼핏 고교 학점제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현재 중3이고 고등학교 가서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걱정이 많이 되셨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그냥 이거를 듣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공통 과목 말고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 자기가 대학을 무슨 학과에 지원할 건지를 생각해서 그거에 유리한 학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 고등학교 가면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똑같습니다. 사회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내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신에는. 모의고사 3월달, 9월달, 11월달 세 번 봅니다. 근데 고3 애들은 많이 보지요. 거기다가 학력평가가 한 번 더 있고요. 6월하고 9월 평가 모의고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고3은 좀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신에 들어가는 건 요겁니다. 요거 사회. 예, 사회. 모의고사는 그냥 자기의 실력을 전국적인 자기 위치를 갖다 파악하거나 이런 거예요. 예. 보시고요. 예. 공통 과목 9등급제 똑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제 똑같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2, 3학년 때 듣는 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2, 3학년 때 배우는 거고 A서부터 C까지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예. 근데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 다 A 줍니다. 진로 선택 과목 C잖아요. 예. 학교에서 버리냅니다. 예. 예. 오죽 했으면 C를 줄까? 예. 그죠? 예. 진로 선택 과목 잘 나옵니다. 예. 예. 지금 요거 내신인데 이게 이제 대학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정교과가 다 들어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국립대는 정교과가 다 들어갑니다. 국립대는. 그러니까 국립대라는 건 지방 거점 국립대 있지 않습니까? 충남대, 충북대 이런데. 그러니까 국립대는 대부분 정교과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 말고도 많은 대학들이 정교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일반적인 거예요. 국수 영사가. 제2외국어 안 들어간 학교가 꽤 있습니다. 기술 과정은 안 들어간 학교가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미적분이나 기하가 지금 필수잖아요. 자연계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수영사가가 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수영. 정교과가 들어가지 않아도 조금씩 바뀐다 그랬잖아요. 세부적인 거는. 국수영사가가 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는 인문계, 자연계 이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통합되는 겁니다. 벌써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된 건데 대학이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는 공대 쓰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해야지 쓸 수 있어 라고 모집요강에 표시하는 모집요강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정부의 기조는요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2서부터는 선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대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게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산출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산출하는 거는 1등급부터 9등급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100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100점 곱하기 일주일에 몇 시간 있는지가 있을 거잖아. 단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단위수. 일주일에 4시간 있으면 100 곱하기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또 다른 과목은 만약에 2등급이잖아. 2등급의 부여점수 만약에 98점이랑 98점 곱하기 단위수. 이걸 싹 더하는 거예요. 그걸 뭐로 나눠준다? 전체 단위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는지를. 그지 이제 학점제니까 몇 시간 들었는지를 통해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상위 10과목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학교마다 다 달라요. 뭐 자제분들이 갈 때 하거나 아니면 가천대는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3학 1학기까지 5학기잖아요. 근데 4학기 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4학기 거까지 뵙기. 가장 안 좋은 학기는 안 들어가요. 내신이. 가장 좋은 학기가 40%. 그 다음 게 30%. 그 다음에 20%. 가장 안 좋은 학기는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어느 대학을 원서 쓰냐에 따라서 유불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학교별로 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점수 내려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데 5등급이 되는 순간 갑자기 내려가거나 어떤 학교도 4등급만 돼도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6등급까지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7등급, 8등급에 대해 푹 떨어집니다. 예. 그건 어쩌면 학부모님들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대학들은
내신이 좀 약간 낮아지면 퍽 떨어지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에 떨어지는 간격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출제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내년은 완전히 바뀝니다. 중2서부터는. 예. 근데 현재 중3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는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은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수학은 수도 요렇게 선택인데, 이제 어떤 거 선택하든지, 국어는 지금도 어떤 거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표준 점수에 유불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가 표준 점수가 약간 더 높았어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가 약간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요건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 해서 지금하고 체제는 똑같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도. 예. 그 수능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이 새끼 공부 지지도 안 했네, 이거. 그죠? 예. 저 정도면 어느 대학 갈까요? 정시로다. 정시로다 어느 대학 갈까요? 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승세단 정도 가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건동홍수 정도 라인입니다. 예. 우습지요? 우리 학생 이거 우습지요? 예. 예, 우습습니다, 이거. 아이, 이거 뭐, 수학. 근데 이거 79%면 거의 4에 가까운 3입니다. 3으로 떴지만 거기 4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요 정도 성적이 나오면 정시에서 수능 전형에서는 자연계는 국승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축중 캠퍼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문계는 건동홍수, 건국대, 동국대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근데 건국대 쓰려면 건국대 요즘 많이 애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건국대 쓰려면 과를 좀 약간 포기해야 돼요. 예. 과를 포기한다는 건 인문계 같은 경우 포기한다는 건 어문계열. 요즘 어문계열이 제일 낮아요. 예. 어문계열. 아니 너도 나도 다 그냥 들고 하나씩은 다 하잖아요. 손흥민 보세요. 그죠? 손흥민 누군지 잘 모르세요? 예. 제처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짜증납니다. 예.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거의 프리미어 리그 그냥 새벽에 듣고 중계방송 보고 예, 듣고요. 네. 이제 데이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명할 필요가 없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고요.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학점제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그냥 교육과정 이 어떤 과목만 나열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갖다 보시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우리 아이는 지구환경과학부를 대학을 지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핵심 권장 과목, 미적, 물리2, 화학2, 지학2 딱 보는 순간 우리 애는 지구환경공학부는 보낼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가탐의 2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 물론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종합전형을 쓰잖아요. 저게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을 쓰면. 그렇죠? 전공 적합성이잖아요. 진로랑 관계되는 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냐.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내신도 들어가지만 더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우리 아이는 어느 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종합전형 썼을 때 유리한지. 그렇죠? 예. 물론 교과 전형도 아까 정성평가, 서류를 갖다 보는 학교들 몇 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됐을 때 1학년 때는 뭐 공통 과목 이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할 때 어떤 걸 이수해야 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아이는 지구환경과학부를 쓸 거야 해서
이걸 다 이수시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내신을 잘 맞기가 힘든 거예요. 예. 물론 저걸 다 이수하면서라도 그 내신이 웬만큼 되면 종합전형 쓸 때 유리한 고지는 있는데, 유리한 고지는 차지를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점수 따기 힘든 과목, 공부하기 힘든 과목을 많이 이수하잖아요. 그럼 내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이 과목들을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면 다 선택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 없는 건 일부 빼셔도 됩니다. 네. 종합전형만 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갔네. 예. 예. 요거는 지금, 자, 연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 전기전자공학, 핵심 과목은 요거라는 거예요. 예. 권장 과목은 요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하면 모든 대학들이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서울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문계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냥 선택이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실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100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내신만 보는 겁니다. 학생부 100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대학은 학생부 교과하고 서류 보는 거예요. 서류는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 세특이나 창차활동이나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면접. 그러니까 요렇게 뽑는 학교도 있고요. 요렇게 뽑는 학교도 있고요. 요렇게 뽑는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요렇게 학생부 100으로 그냥 뽑는 거고요. 어떤 학교는 요렇게 뽑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학교는 요렇게 뽑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합은 서류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서류만. 예, 서류만.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입니다. 예. 되시겠죠? 예. 근데 이 교과는 대부분 학교가 뭐가 있다? 수능 체제가 있는 거예요. 요건 대부분 학교가 수능 체제가 없는데 연대, 고대는 수능 체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쓸 때 학생부 기재할 거 학생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다 써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고등학교에서 네가 쓸 거를 생각해서 와라. 아니 써가지고 한번 와라. 그걸 참고로 해서 써주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진로 역량이. 예.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은 다 좋은 얘기 써줍니다. 예. 다 좋은 얘기 써줘요. 반에서 꼴찌도 다 좋은 얘기 해줍니다. 예. 얘는 주도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남 공부하는 걸 방해하고 협동심이나 배려가 전혀 없고 이렇게 써주는 담임선생님 없습니다. 다 그냥 좋은 얘기 써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요. 종합전형을 쓸 때는 내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깊이 들어가는 건데, 자, 서울대나 연고대는 1등급대가 돼야 됩니다. 예. 안 돼도 1점대 말은 돼야 됩니다. 1.78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1.78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위권을 갖다 보면 3등급대는 돼야 됩니다. 예. 3점 몇 등급은 돼야 됩니다. 종합전형을 쓰려면. 그리고 4가 되면요, 대부분 다 논술전형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서울에 있는 중위권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 좀 더 낮은 대학, 뭐 경기대를 갖다 쓴다든가, 가톨릭대를 갖다 쓴다, 좀 더 낮아지잖아요. 좀 더 낮아지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중위권, 건동, 홍숙, 국숭, 세단, 요 정도 쓰려면, 종합전형 쓰려면 내신이 3등급대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쓰려면 2등급대 초반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수능 최종 기준이 좀 높잖아요. 그럼 2점대 중반, 2점대 말까지도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3등급도 붙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대학에 교과 전형 썼는데 수능 최저를 못 통과해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내신 좋은 애들이 수능 최저 또 못 통과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내신이 안 좋은 애들 붙는 경우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가 이제는 수상 경력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수상 경력. 예. 뭐 우리 아이 뭐 고등학교 다니면 상 받았다고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 갔는데 하등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예,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요겁니다. 오로지 요거예요. 중요한 건 세특 중요합니다. 세특. 특히 서울대 자제분 서울대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세특 중요합니다. 예, 세특. 아, 큰일 났다. 요거는 뭐 똑같은 거고요. 예, 요것도 됐고요. 자, 보세요. 수능 없이 대학 가기 어렵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도 줘야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물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얘기했고 한양대도 얘기했는데 한양대는 앞으로 생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요 내신이 상당히 잘 나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뭐 예. 수능을 잘 봐야지 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많은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다 있어도 그게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대학도 있어요. 홍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다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다 3화 8이에요. 예. 3화 8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짜다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30분이거든요. 네, 예.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원, 탐구투잖아요. 근데 지금은 탐구가 두 과목이 다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탐구 두 과목이 다 들어가. 수능 최저학력 딱 한 과목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원, 탐구투 이렇게 5개입니다. 한국사 같은 건 아니에요. 예. 요 5개 중에서 잘 나온 거 3개. 3개 합이 8. 요런 거예요. 어떤 대학은 2개 합이 4. 한국외대 2개 합이 4고요. 경희대 2개 합이 5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2개 합이 6, 7. 예. 요런 대학들 2개 합이 6, 7. 예. 그 다음에 2개 합이 4, 5. 예. 근데 한국의 애들도 2개 합이 4인데 숭실대 인문도 2개 합이 4입니다. 그렇죠? 예. 3합 6, 7 이런 대학들이고요. 예. 4개 합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고대 종합전형이 있잖아요. 고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은 4합 8입니다. 4합 8. 그러니까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과 전형 같은 게 고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4합 8이에요. 4합 8. 예. 그죠? 일단 1단계에서 OBS 뽑습니다. OBS 안에 들어가면 과가 지금 약간 인기 없는 과잖아요. 그럼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5배를 뽑았는데 그 뽑힌 애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률이 1점 몇 대 1밖에 안 되면 좀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거의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도 있을. 물론 인기 있는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OBS 뽑아도 수능 체제를 많이 통과하지만 인기 없는 과들이 있잖아요. 인기 없는 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의학계열. 예. 내신 1.3 간당간당합니다. 예, 1.3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메이저 의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지방 의대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3 간당간당합니다. 옛날에는 막 1.7도 막 붙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인원수를 늘리고 일반 전형을 줄인 거예요. 근데 평택은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 제일 남단인데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지역 인재 전형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의대 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사가십시오, 천안으로. 예. 그럴 순 없죠, 그죠? 예, 평택이 집값이 앞으로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 됐고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미정이잖아요. 수학하고 탐구, 뭐 미적기가 있는 거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산입니다. 가산. 근데 이 가산이 만약에 나는 공대를 갖다 쓰고자 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을 봤어요. 그래도 공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산점을 줘도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해서 수능을 더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상위권 대학은 이 합격자들하고 떨어지는 불합격자들의 이게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주 간극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이 되게 큰 거예요. 가산이 되게 큰 겁니다. 근데 좀 내려가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중위권만 생각하더라도 저 가산이 있어도 우리 아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을 봤을 때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저 가산이 들어가도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가탐 젬병이다. 근데 생활과 윤리를 너무나 잘한다. 이건 시험만 보면 1등급이다. 그럼 오히려 가산이 있어도 사탐하고 확률과 통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힘듭니다. 저 가산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 가시잖아요. 예. 읽어보신 될 거 제가 여기서 떠들어봤자, 그렇죠? 예. 이제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하셨을 텐데, 예.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예. 이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제가 옛날에 예, 설명회 강연 들으면서 서울대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 대학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강연자가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은 서울대하고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 자제분들은 서울대하고 거리감이 없잖아요. 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툴을 갖다 반드시 이수했어야 돼요. 툴을. 자연계 같은 경우 이제 이수 안 해도 됩니다. 이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수 안 해도 되는데 원 하나, 투 하나 서로 다른 과목이 됩니다. 하원, 화투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원, 물리투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산이 붙습니다. 3점. 예. 지금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애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가산점 때문에. 근데 투투는 이건 가산점 5점이에요. 2점이 더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는 원, 하나는 투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도 같은 과목이 원, 투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이 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버거운데 다 투 하면은 수능을 다른 과목을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거 5점 줍니다. 근데 그 3.5점이 되게 큰 거예요. 3.5점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는 투를 안 해도 된다. 옛날에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대나 다른 의대를 가려면 원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투를 갖다 하나 들으면 수능을 잘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게 되면 다른 의대를 가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대도 원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원, 투를 하면 3점 가산이고요. 투를 하면 5점 가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 올해서부터 정시에서 서울대 그 올해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갑니다. 내신 들어가는데 정성이에요. 정성. 근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윤이에요. 정시지만 학교장 추천 받아야 됩니다.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다 2명씩 추천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전형은 수능이 60, 학생부가 40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역시 내신 들어갑니다. 학생부 들어갑니다. 역시 정성이에요. 예. 수능이 80, 학생부가 20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올해서부터 고대도 내신 들어가는 전형이 있어요. 고대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예. 수능만 가지고 뽑습니다. 일반 전형은. 근데 한 24% 정도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량이에요. 정량이에요. 근데 고대 정량인데 내신이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붙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 가서 내신이 3점 몇 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고대 쓸 때 일반 전형 써야지 교과 우수자 전형 쓰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커트라인상에서 그 점수가 작은 게 아니거든. 2등급까지는 비벼볼 만한데 3등급은 힘들다는 거예요. 예.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듣고 약간 바쁘게 마지막에 진행을 했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리가 좀 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래, 내신 잘 맞고 수능 최저 통과할까?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는 거의 탤런트야.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갔을 때 나는 거기 아주 치열할 거잖아요, 경쟁이. 중학교 때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만 자사고나 특목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경쟁을 즐기는 학생이야. 자사고나 특목고 가도 내신 3등급 때는 유지할 것 같아. 못 나와도 4등급 때 초까지, 9등급까지 있을 때 4등급 때 초까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경쟁을 너무나 치열하게 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렇죠? 물론 일반고 가도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는 정교권 애들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내신에서 밀려서 4등급 때가 아니라 5등급 때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성향으로 말씀드리면 제 성향은 평택에 일반고등학교가 16개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못 들어본 학교도 많을 겁니다. 저쪽에 송탄 쪽에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진이 쪽에 진이고도 있고요. 뭐 평택고, 한강고, 한강여고 뭐 그다음에 그 신안고, 그죠? 비정고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신을 잘 맞을 수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을 잘 맞아도 이게 수능 최저가 없어 수능을 갖다 못 보게 되면 너무나 이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특목고나 자설고 갔을 때 거기 정교권 애들만 중학교 때 정교권 학생들만 보이는데 내신이 3등급 때 안 돼도 4등급 때 초는 유지할 수 있다. 보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 없다. 너무나 내신 관련한 거 힘들어하고 경쟁이 치열한 거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럼 일반고 집 근처에 있는데 통학하기 편한데 보내셔가지고요. 예, 내신 관리 충실하게 하고 수능 공부 착실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능이 많이 걱정되잖아요. 내신 관리도 걱정되지만 그러면 평택 커넬학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홍보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홍보합니다. 예. 저기 원장님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이투스 247 안성기숙학원입니다. 예, 제가 거기 대입 전략 연구소장이고요. 제가 솔직히 2년 전까지 제가 거기 원장이었어요. 여기 원장님이 거기서 강의 탑10, 탑이에요. 1등입니다, 1등. 예. 아, 진짜 1등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왜 1등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후배들, 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 특히 수능 강의,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강의, 진짜 아마 그 평택에서 1등일 겁니다. 여기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